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멋진 무기를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투기 공격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합작의 걸작 공격기입니다. 스패켓 제규어 공격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냉전 시절에 나토의 최대 고민이 바로 동구권의 기갑 탱크 부대들이죠. 기갑 전력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소련은 뭐 탱크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전차전, 기동전 이게 전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소련을 포함한 이 동구권이 가지고 있는 탱크가 53,000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토군은 다 합해도 뭐 2만 대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이게 뭐 그때는 다 2세대 탱크니까 서로 뭐 붙으면 뭐 교전비가 비슷하니까 이게 나토군은 상대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이 알무백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공격 헬기라는 것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련의 탱크 부대, 동구권의 탱크 부대를 제압을 하고요. 그랬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또 전투기 이런 제공권을 가지고 여하튼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앙숙이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공동의 적 앞에 손을 잡았습니다. 공동의 적은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영국 정부님이 프랑스 정부를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야, 너 지금 신형 훈련기 개발한다며? 그거 우리랑 같이 할래? 그랬어요. 프랑스가 안 그래도 빠듯한데 잘 됐네. 야, 그럼 반반 부담해서 합자법인부터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그래 좋아. 근데 우리 초음속 훈련기 겸 공격기로 쓰려는데 니네 ROC는 뭐야? 그 요구 성능 조건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프랑스가 아니 초음속 하면 너무 비싸질 것 같은데 그냥 훈련기로 그냥 따로 만들고 기왕 합자법인 만드는 거 전문 공격기로 가자. 소련 전차공단 그냥 쎄리 막아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영국이 하긴 아음속 훈련기야 뭐 만들기 쉬우니까 기왕 우리 이렇게 파트너 된 거 돈 더 많이 들어가는 초음속 공격기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훈련기, 공격기, 전투기 막 이런 걸 다 따로 만들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이 훈련기는 다 따로 만들지만 그래서 이 훈련기를 초음속으로 만들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T-50 훈련기가 아주 좋은 훈련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팔리는 게 초음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훈련기는 싸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기를 이렇게 초음속으로 하면 이거는 너무 비싸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야, 훈련기는 좀 작고 그냥 아음속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야, 우리 초음속 훈련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다가 그래 초음속 할 것 같으면 그냥 센 거 기왕이면 공격기 한번 만들자. 이제 이렇게 프랑스가 제안을 하고 좋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기는 따로 만들기로 하고 공격기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기는 프랑스는 알파젯이라고 하는 훈련기를 만들었고 영국은 그 유명한 호크를 만들었죠. 우리도 그거 도입해서 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규어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 프랑스가 이렇게 영국이 주장하는 좀 덩치 큰 초음속 비행기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순순히 물러왔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항상 계산되죠. 그래서 그래 니네들 말대로 우리가 덩치 큰 초음속 만들어 주니까 그 대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설계해 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 설계해 놓은 거 이거대로 하자. 내가 네 말 들어주니까 그 대신 우리 설계한 거 이거로 하자. 그 대신 너 돈 반대. 이제 돈 많이 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뭐 지금 설계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지금 쟤들이 좀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자.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거의 뭐 스케치 하다시피 만들어 놓은 이 설계안이 있습니다. 바로 브레겟이라고 하는 브레겟의 BR121 그런 그 설계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브레겟가 나중에 그 제규어를 만드는 그 회사 같아요. 그래서 야, 어차피 설계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팔면 개이득이다. 크크크.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뒷부분이 팬텀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덩치 큰 수직 미익에 그리고 수직 미익 밑에 숨어 있는 그 연료 공기 배출구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아, 이때의 설계 사상이 팬텀이 워낙 이때 최고의 전투기로 군림을 했으니까 서방 세계는 팬텀을 좀 많이 따라했구나. 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3년 만에
시제기가 완성됐습니다. 1968년도인데요. 이게 이제 스페켓 제규어 시제 1호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설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 버린 거예요. 3년 만에. 그래서 시제기를 띄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완성된 시제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량은 7톤이고요. 그 자체 중량이 7톤인데 최대 이륙 중량이 15.7톤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자기 몸무게의 2배 이상을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좋습니까? 엔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효율성이 좋으니까 2배 이상의 덩치를 띄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속도는 마하 1.6 그리고 작전 반경이 825km입니다. 이게 당시 소련으로 치면은 미그 27하고 경쟁 기종 또는 뭐 비슷한 성격의 전투기 공격기인데 그 미그 27 같은 경우는 전투행동 반경이 이거보다 한 200km 정도 짧아요. 그런데 덩치는 비슷한데 이 제규어는 200km 정도가 경쟁 기종보다 더 멀리 가니까 이건 뭐 대단히 효율적으로 만든 그런 그 공격기죠. 무장은 4.5톤의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보조 연료 탱크하고 다 포함해서 4.5톤인데 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보면 지금 이 사진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장을 붙이고 있지만 주로 이 제규어가 활약하는 사진들을 보면 보조 연료 탱크 큰 거 이제 2발 갖다 붙이고 그리고 양쪽에 폭탄 2발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제 공격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파일런은 날개 아래 파일런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각각 200대씩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400대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지만 의외로 고퀄리티 좋았습니다. 물건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보조 연료 탱크가 크게 있죠. 보조 연료 탱크가. 그리고 이 제규어를 만들 때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 조건은 뭐였냐 하면은 소련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 비행장, 활주로 이런 거 다 파괴해버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야전에서도 그냥 조금 비포장 도로에서도 뭐 이런 데서도 그냥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전에서 비포장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이착륙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랜딩 기어가 엄청나게 튼튼해야 되겠죠. 아주 고른 세멘트 포장된 이런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보다 울퉁불퉁한 곳에 착륙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랜딩 기어가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랜딩 기어가 지금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굵습니다. 그리고 바퀴 한번 보십시오. 바퀴가 이 조그만 그냥 공격기인데 바퀴가 2개짜리예요. 2개짜리. 우리 이제 이 F-16 같은 그런 전투기 보면 바퀴가 다 하나예요. 폭격기들이나 뭐 이렇게 2개가 있지. 전투기들이 이렇게 2개 있는 거 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야전에 쿵쾅거리고 막 착륙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퀴를 2개 만들고 랜딩 기어를 어마어마하게 굵게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공기 흡입구를 위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왜냐? 제트 엔진이니까 공기를 푹 빨아들여서 뒤로 뿜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F-16처럼 만약에 공기 흡입구가 밑에 달려 있으면은 이 비포장 도로에다 착륙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확 들어와서 엔진을 깨버리겠죠. 그래서 자갈 같은 것이 못 들어오게끔 공기 흡입구를 위에다 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야전에도 착륙할 수 있게끔 F-16은 밑에 달려 있으니까 야전에 착륙하고 이륙하다는 큰일 나겠죠. 공기로 흡입구로 바로 그냥 조그만 자갈들 들어와서 이 터보팬 깨버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기 흡입구를 위에다 달아서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끔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무장도 필요하고 한데 폭격을 해야 되니까 폭격용 폭탄 이런 걸 달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공격기가 가다가 뭐 적이라도 만나면 공중전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대공 미사일을 달아야 되는데 이 파일런이 지금 설계된 게 2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3개로 단다? 그러면 이제 날개의 강도 이렇게 또 달라져야 되고 설계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설계인데요. 위에다가 지금 공대공 미사일, 자위형 공대공 미사일 2개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개 이 동체에서 뻗어져 나오는 이 날개의 어떤 그 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다가 만약에 하나, 둘, 3개의 파일런을 달게 되면은
제일 끝에 있는 이 파일럿 때문에 날개가 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고를 더 강화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위에다가 미사일을 얹어버림으로써 공대공 미사일을 얹어버림으로써 그런 것들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생긴 건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좀 희한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나름 빨리 개발한 어떤 그런 것 치고는 공대공 미사일도 달고 또 폭격도 4.5톤이나 폭탄을 달 수 있게 됐으니까 나름 생각 잘한 그런 공격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있다가 1991년 걸프전 때 첫 실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눈부신 전과를 올려요. 이 제규어 공격기가. 당시 이제 이 프랑스는 걸프전 할 때 28대를 파견했고요. 영국은 12대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은 12대 파견해가지고 이 12대가 612소티, 612번의 출격을 했습니다. 12대가. 그러니까 한 대당 거의 50번 이상을 출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각종 임무를 다 소화를 했고 영국은 그래서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고 612번의 임무를 다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프랑스는요 28대를 파견해가지고 615소티를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격을 615소티 한 대당 한 30번 정도 이상의 출격을 한 거죠. 그러면은 영국이 훨씬 더 반도 안 되는 수량을 보냈는데 지금 임무 뛴 거 보면 비슷하죠. 왜 이렇게 됐냐? 프랑스가 한 대가 격추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 대가 격추가 딱 되다 보니까 이게 확 쫄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좀 몸을 사렸고 영국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임무를 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나라가 합해서 1200소티가 넘는 임무를 뛰면서 단 한 대만 격추되었어요. 그것도 전쟁 초반에 이라크의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가 됐으니까 나름 아주 괜찮은 그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이 구시대적인 공격기를 이제 다 퇴역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인도는 말이죠. 이것을 라이센스 생산했는데 186대를 인도가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라이센스 생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부품하고 이런 걸 이제 계속 가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좋은 걸 왜 버려? 우리는 2030년대까지 쓴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제규어 공격기를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몇 나라에서 샀는데 본가인 프랑스와 영국에서 퇴역을 시키다 보니까 부품 공급이나 후속 군수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퇴역합니다. 본가가 퇴역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품이 없으니까 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는 이걸 계속 씁니다. 계속 쓰면서 이번에 이제 그 캐슈미르 지역에 파키스탄 지역을 폭격하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제규어가 가서 폭격을 했고요. 인도는 여기다가 최신형 항전 장비를 달아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정밀 유도 폭탄 이런 것들도 다 운용할 수 있게끔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본가보다 이렇게 라이센스 생산한 인도가 훨씬 더 지금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186대를 그 인도가 구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00대 이상을 아마도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는 쓰지 않을까. 그래서 2030년대 말까지는 인도가 이 제규어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프랑스가 그냥 습작으로 만들어 놨던 그 설계를 영국과 합작해서 3년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버린 이 공격기. 실전에서 걸프전에 아주 좋은 활약을 했고 그 이후에 코소보전에서도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도가 2030년대까지 잘 쓰게 될 그 공격기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생긴 건 좀 우스꽝스러워도 이름은 멋있습니다. 제규어. 오늘 제규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